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인회계사 김은수입니다. 오늘은 보다 간편해지는 PPP 탕감 신청서와 그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PPP론을 100% 탕감받기 위한 전략적 꿀팁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원의 민주당원들은 SBA의 론 탕감 절차를 간소화시켜달라고 요청했는데 여기에는 금액이 적은 소규모 론에 대한 서류 준비 및 절차를 최소화해달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00명의 상원의원 중에서 45명의 민주당 의원 그리고 2명의 무소속 의원들은 지난 6월 12일 날 트럼프 행정부에 레터를 보내서 즉각적인 PPP론 탕감 신청서의 간소화를 촉구하였습니다. SBA에서는 현재 최근에 공표된 PPP Flexibility Act의 내용을 반영해서 탕감 신청서를 수정하고 있는데 단순한 수정뿐만 아니라 간소화하도록 촉구한 것입니다. 레터의 일부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수주 전에 발표된 11페이지에 달하는 탕감 신청서는 스몰 비즈니스 오너가 감당하기에는 시간과 비용 면에서 너무나 부담되는 것이라는 걱정과 염려를 그동안 많이 들어왔다.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이 신청서 작성에 변호사나 회계사 등 전문가를 고용해야 하는 것에 힘겨워하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레터에서 제안한 4가지 간소화 방안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금액이 적은 PPP론에 대한 탕감 신청서를 간단한 서류만을 요구하는 사용하기 간편한 별도의 형식으로 만들자. 그리고 두 번째로 금액이 적은 PPP론에 대해서는 증명과 인증에 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스몰 비즈니스 오너에 의해 만들어진 증명과 인증을 검토하는 은행을 보호하자. 세 번째,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이 신청서를 손쉽게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작성 방법을 소개하는 비디오와 계산기를 포함한 종합적인 온라인 툴을 만들어서 제공하자. 마지막 네 번째로 대출자나 은행들에게서 오는 문의 전화를 전담하는 직원들을 배정해서 최대한 편의성을 제공하자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재무부와 SBA는 PPP론을 받은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이 최소한 일부분이라도 탕감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시켰습니다. 아시다시피 PPP Flexibility Act에 의해 페이롤 코스트 75% 룰이 60%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전 같으면 이렇게 정해진 비율만큼 급여를 사용하지 않으면 전체 금액 모두를 탕감받지 못한다고 했었는데 새로운 규정에 의하면 정해진 60%를 다 급여 자금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사용한 비율만큼 탕감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만 불을 받은 오너가 탕감 규정을 지키려면 60%인 6만 불은 급여로 나머지 4만 불은 비급여 자금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만약 6만 불을 못 쓰고 그 90%인 5만 4천 불을 사용한다면 비급여 자금도 4만 불의 90%인 3만 6천 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총 9만 불을 탕감해 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급여 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할당된 금액을 실제로 사용한 비율만큼 비급여 자금 또한 사용하면 그 비율만큼 탕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현재 5,110만 불의 PPP론이 지급됐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약 1,000만 불의 자금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탕감 규정이 너무나 좋은 조건으로 바뀌었으니까 아직도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서둘러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PPP론을 100% 탕감받기 위한 꿀팁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꿀팁 첫 번째, 급여에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숙지해서 100% 탕감받을 수 있는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주급, 커미션, 팁뿐만 아니라 직원 복지후생비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서 유급 휴가, 유급 병가, 부모나 가족을 위한 복지 혜택, 의료비 지원, 퇴직금 지급, 그리고 그룹 건강보험을 가입해 주든지 아니면 은퇴연금을 지원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런 복지후생비를 늘려서 급여로 할당된 돈을 다 소진하거나 직원 재고용이나 대체고용을 원활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2월 15일 이전부터 내고 있던 것이라면 사업장 렌트비뿐만 아니고 사업용 차량 리스 비용이나 장비 렌트 비용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2월 15일 이전부터 내고 있었던 것이라면 전기, 수도, 가스, 유틸리티뿐만 아니라 운송비, 전화, 인터넷 사용료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꿀팁 두 번째입니다.
직원의 재고용이나 대체고용에 대한 규정을 잘 숙지해서 또한 100% 탕감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비즈니스를 오픈했으나 직원이 복귀하지 않을 때, 그리고 그 자리를 대체할 직원을 고용하려 했으나 가능하지 않았을 때 그것을 입증할 증거를 남겨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증거를 제시하게 되면 예외로 인정돼서 탕감액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증거로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기 위해서 일하러 돌아오라는 오퍼나 그 오퍼에 대한 거절, 그런 거를 반드시 이메일 등 서면으로 남겨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일정 수준의 자격과 경험이 필요한 자리라면 그런 내용을 담은 직원 모집 광고를 낸 후에 그 지원자들과 인터뷰하고 고용한 후에 급여를 지급할 수 있었으면 다행이고, 만약에 12월 31일까지도 고용할 수 없었다면 그 과정과 내용을 증거로 제시해서 탕감액이 줄어들지 않도록 준비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